사실 월드컵 2차 예선 다음이 그냥 바로 최종 예선이에요. 네. 3차 예선이 최종 맞아요. 예선이기 때문에 이 조에서 1위를 해야 됩니다. 2위가 되면은 반을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위를 해놓고 바로 최종 예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기는 물론 스리랑카전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홈이기 때문에 또 화성에서 북한 원정, 평양 원정이 2차 예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보여져요. 그 경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스리랑카전을 체력적인 소모 없이 풀백들이 특히 체력 소모가 많고 우리가 또 지금 완전히 여정이 확정이 되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베이징 경유에서 평양을 가야 되는 조금 또 선수들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스리랑카전은 그런 공격적인 카드로 로테이션을 좀 시켜주면서 이용 선수 체력적인 배려도 아마 저는 해주지 않을까.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김신욱 선수가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하게 됐단 말이에요. 김신욱 선수의 활용법을 찾았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김신욱 선수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덩크슛으로 골키퍼를 골망 안에 집어넣는 네, 그런 아주 강한 임팩트를 짧지만 강렬하게 줬단 말이죠. 그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어쩌면 김신욱 선수의 가치를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신욱 선수를 스리랑카전에는 좀 활용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 의원님께서 좀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1위를 해야 되고 저는 뭐 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스리랑카 같은 팀을 상대로도 골을 웬만하면 많이 터뜨리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2골 넣고 아 이겼다 이제 뭐 됐다 뭐 그거보다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0.1% 정도의 확률로라도 우리가 만약에 2위가 되면 다른 조 2위들과 이게 득실 관계나 이런 게 나중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김신욱 선수는 제 생각에는 스리랑카 같은 팀에게 골을 넣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원일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스리랑카전에서도 상당히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한전도 제 생각에는 어떤 순간에는 김신욱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경험치상 사실은 뭐 평양 원정 아니라 그보다 더 뭐 힘든 곳이라도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북한은 2승으로서 조선도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남북한 이번에 대결이 조 1위 쟁탈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초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스리랑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 더 강할 공산이 크고 네. 그러면은 이 경기에도 어쩌면 김신욱 선수를 약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저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전은 김신욱 선수에게 좀 상당 부분 좀 믿어봤으면 좋겠고 북한전에서도 김신욱 선수의 활용도는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두 경기에서 김신욱 선수의 활용도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 많이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도 이제 다른 뭐 장점은 다들 잘 알지를 않느냐. 네. 근데 수비력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스리랑카전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좀 줄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적으로 북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뻑뻑하게 아마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재능이 조커로서 정말 필요할 때 이제는 좀 넣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이 들면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한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4-2-3-1이 됐던 4-3-3, 4-1-4-1 전형이 됐던 뭐 다이아몬드 사사기가 됐던 간에 그 위치에 지금 남태희, 황인범, 뭐 심지어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 워낙 많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 네. 선수가 바로 뭐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요긴하게 이강인 선수의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전은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경험을 계속 심어주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아직 완전히 여무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에서 이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오프 더 볼이나 수비 전환 시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배워야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대표팀이 사실 걱정해야 될 것은 평양 원정 얘기를 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목요일 녹화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죠. 북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되질 않은 상황에서 훈련장도 결정이 안 됐고 뭐 숙소도 결정이 안 됐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될지 플랜을 좀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지금 확실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인조잔디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레바논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북한하고 레바논. 저도 봤어요. 예, 레바논이 북한 원정을 간 경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봤는데 조선중앙TV에서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중간중간 약간씩 편집을 조금씩 했더라고요. 네. 네. 풀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 경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특히 레바논도 그렇고 과거 일본도 평양 원정을 갔을 때 겪었던 거를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그 분위기 일단 경기장 가서 경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금 뭔가 통제가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 관리하기에 용이한 장소는 아니에요. 평양이요. 우리는 인조잔디에도 적응해야 되지만 경기장 분위기도 사전에 우리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소집이 됐을 때 북한의 뭐 응원단의 어떤 소음 이런 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구호도 조선 잘한다, 조선 이겨라, 조선 힘내라 이거 세 개예요. 네네. 네, 그거를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외칩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고 북한이 볼을 잡으면 와 함성이 나오고 이제 상대팀 우리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볼을 잡으면 아마 우 이렇게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네. 그거를 아마 오디오를 우리 사전 대표팀에서 준비를 하려면 따서 조정을 좀 해서 우리가 확성기 연습하듯이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운드를 잘 적응을 시켜 놓으면 네네. 우리 선수들이 조금 좀 편하게 적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경기를 보면 이 팀이 4-4-2 전형을 쓰면서 전방에 이제 정일권, 한광성 두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돼서 네네. 운영이 되는데 공격 전개 시에는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와,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팀이 보니까 단점이 장국철, 이영철 이 센터백들이 와 들어가다가 볼 뺏겼을 때는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이번에 북한하고 할 때 어떤 전술이 됐던 간에 지금 팬들은 뭐 황희찬이 요즘 전방에 잘하니까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3톱으로 다 밀어붙이면 어때? 막 이러는데 그거는 감독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 그날 주심도 막 경기장에 막 위압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축구도 잘해야 되지만 전환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이번에 훈련들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됐고 그게 잘 돼서 북한이 오히려 들어올 때 끊어서 빠르게 전환해서 비수를 꽂는 그런 골들을 탁탁탁 넣어줘야 그 경기장 분위기도 잠재울 수가 있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습에 좀 약점이 있는 북한을 공략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 여기서 의원님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는 제가 작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세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제가. 네. 7박 8일을 머물면서 세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하루에 다 했죠 사실은 세 경기를. 근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 보셨을 때 그 상황 이상의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중계했던 그 선수들이 우리 여중생, 남중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소년 이제 팀끼리의 대결인데 저쪽에서 425 팀 뭐 이런 팀들과의 대결인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막 좀 되게 좀 떨리긴 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그래도 경기들을 우리가 뭐 승패에서는 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중학생 선수들도 극복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대표팀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거라고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북한이 이제 아시안컵 때는 너무 못했어요, 사실. 아시안컵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감독도 지금 바뀌고 이제 윤정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 두 경기를 봤을 때는 북한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더 센 건 확실해하고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전환 과정에서의 수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이렉트 하면서도 강인한 압박이 있고 전체적인 활동량이 특히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좀 살아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몇 명의 선수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인 프리뷰를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명한 이제 한광성 정일관 선수 이외에도 김금철 선수. 상당히 작고 빠르더라고요. 네, 김금철 선수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 사이드 이제 윙어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중앙 쪽으로 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제 투톱을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데 김금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중앙 수비의 그 장국철 선수가 스리랑카전에서 이제 헤딩으로 이제 골을 넣은 선수인데 이 장국철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북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수비 기본이긴 한데 뭔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수비 라인을 개편을 하면서 장국철 선수를 앞으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로 따지면 유상철 선수나 박성화 선수처럼 장국철 선수가 거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까지도 올라가서 공격에 가세를 하고 그런 장면에서 사실 스리랑카전에서 골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국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헤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광성, 정일관, 김금철, 장국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선수들이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 의원님도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코칭 스태프도 지금 그 화면 나와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라서 뭐 벤투 감독의 그 아주 유능한 코칭 스태프들이 잘 분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아유, 거죠. 절대 네. 아니죠. 그거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역대 북한전 객관적 전력은 우리가 우위일 때도 항상 어려운 승부, 맞아요. 이겨도 한 골 골 차, 승부. 또 무승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으로 입단한 한광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대표팀 성인 대표팀에서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한광성 선수는 근데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나 정일관 선수 같은 이러한 핵심 스트라이커를 좀 받쳐주는 움직임, 본인이 직접 또 돌파해서 공격에서 슈팅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광성 선수가 조금씩 북한 그 팀에 녹아들고 있다. 네. 뭐 지금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역시 정일관 선수야 뭐 팬들이 아마 이 선수는 아실 겁니다. 워낙 왼발 슈팅이 좋고 다부진 침투 능력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허리에도 조금씩 세대 교체가 뭐 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지만 역시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리은철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심을 지금 잡아주면서 센터백 두 명을 보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인적인 스킬, 그 다음에 어떤 전술적으로 좀 다양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좀 보여져요. 네. 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강인하게 돌진하고 압박하고 또 역습할 때 그러한 추진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로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과 정신력 무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조잔디 때 전 얘기를 들었는데 선수들이 인조잔디에 좀 강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좀 짧은 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쇠뽕을 못 신어요. 네, 인조잔디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뽕 신고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선수들이 인조잔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죠. 요즘 프로 선수들이 사실 쇠뽕을 신고 많이 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적응을 해야죠. 네.